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 3리 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한림 3리를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공통분모와도 같은 위치. 마을과 약 300m 미만. 오늘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 적당히 가까우니 오늘 우리 땅을 눈여겨 살펴보아라. 지목 및 면적.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540제곱미터 466평이다. 농지는 어쩔 수 없지만 면적은 정말 괜찮다. 딱 떨어지는 크기. 평소 1,200평이 작다 느꼈던 사람이라면 주목하자. 적어도 500평은 돼야 가오가 산다. 평소 갑갑한 거 싫어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땅에 다시 한번 주목하길 바란다. 가격 정보. 매매가를 알아보자. 매매가는 4억 6,600만원, 평당 100만원 꼴이다. 면적을 알았고 가격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 땅에 대해 알고 싶은 건 다 안 것이다. 이대로 창을 접을 것인가?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 좀만 더 지켜봐주자. 혹시 아는가? 유용한 정보가 더 있을지도. 절대 중간에 닫지 마라. 듣기 싫으면 틀어놓기라도 하자. 그래야 네 치매는 기분이라도 좋다. 오케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면적을 알았고 가격도 알았다. 이번엔 용도지역까지 알아버렸다. 또다시 창을 닫을 것인가? 이쯤 되면 오기가 생길 수도 있다. 닫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보자. 혹시 아는가? 더 나은 정보와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뭐든 완주는 의미 있는 것이다. 접한 도로. 접해 있는 도로는 모두 두 곳. 북동쪽으로는 지적공부상 10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도 지적공부상 4m 폭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우린 이런 곳을 이면각지라 부른다. 양쪽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 효용성 측면에서 봐도 좋을 수밖에 없는 땅. 창을 닫지 않으니 유용한 정보를 습득한 것이다. 맞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 바로 서비스 면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졸라 커서 약 240제곱미터 73평이나 된다. 이곳은 지적상 지목이 도로인 공도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인 내가 사용해도 되는 서비스 면적.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순 없지만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우리 땅은 서비스 면적인 73평을 더한 539평이나 된다라는 것. 너무 유익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여부. 1000제곱미터를 넘기에 필요하다. 전입신고도 필요하다. 적어도 500평은 돼야 가오를 부릴 수 있기에 감수할 건 감수해야 한다. 어쩌겠는가? 나의 원만한 가오 생활을 위해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혹시 죽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차 저차 하면 되니 먼저 덤벼놓고 해결을 해보자. 추천 용도. 누가 봐도 주택을 짓기엔 최상인 곳이다. 1가구 2주택에 별다른 감흥이나 데미지가 없다면 갖가지 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이다. 전원주택, 단독주택, 농가주택, 컨테이너나 농막을 의미하는 그냥 주택을 지어라. 딱 봐도 한 채만 지을 면적이던가 서너 채는 가뿐하니 생각에 잠겨라. 1가구 2주택에 감흥이나 데미지가 세게 온다면 상가를 지으면 된다. 물론 주택보단 상가의 비중이 큰 상가주택이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카페나 펍이면 좋을 것이니 감흥을 높여보자. 상가 건물은 내게 데미지 1도 없는 감동이 될 것이다. 뭐해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다면 숙박시설도 좋겠다. 펜션이나 농어촌 민박, 게스트하우스를 잘만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제주도의 특성상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입에 풀칠 개념이 아닌 정말 돈이 된다. 하지만 몸은 무척 피곤할 것이다.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서비스 면적까지 두루 갖추고 이만한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당연히 투자용 부지로도 손색이 없다. 지금 당장 뭘 짓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에 데미지를 털릴 필요도 없다. 그냥 토지 먼저 확보하라. 그렇게 투자하라. 니치맨을 믿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토지의 전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축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곳. 마을과 약 300m도 채 안 떨어져 있다.
어떻게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도시지역 안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별다른 제재사항은 없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부월 닮았는지. 오늘도 역시 안 보인다. 이쪽으로는 영 재능이 없다. 그냥 땅이나 팔아야지. 그냥 여기 서비스 면적에 주목하자. 자그만치 약 240제곱미터, 73평. 효용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녀석을 만나러 출발한다. 출발하자. 출발. 내가 셀렉한 땅을 존중한다. 합리적인 결정이었기에 후회는 없다. 한림읍 한림리. 난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중요한 것이었기에 더욱 신중했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은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된다. 내가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것 중에 후회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던가? 나의 선택을 증오하며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가? 네 치매는 되돌아보니 졸라 많았다. 어떨 땐 선택해놓고 1초 만에 후회를 한 적도 수백 번. 매번 나의 선택에 만족을 하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때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 적은 없었던가?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했었는데 바로 막심한 후회로 괴로웠던 기억은 없었던가? 그러고 보니 선택해서 후회한 것보단 포기해서 후회를 했던 기억이 더 아팠던 것 같다. 포기했던 것들이 더 데미지가 있었던 듯 하다. 저지르고 후회를 할지언정 저지르지도 못했던 나의 소심함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컸다.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때부터 새로이 얻었던 나의 병, 선택장애. 무언가 고르면 잘못되고 안 고르면 후회하고 이런 떡을 뭘 고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란 얘기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뭐에다 소주 한잔 할까? 정적만 흐른다. 난 정말 장애가 심각한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네 치매 주변엔 병자가 참 많다. 선택장애 있는 사람들만 친한 것 같다. 뭐 하나 딱 꼬집어 고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족 상련인가? 따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 선택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보단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나았다. 역시 질러야 돼. 이렇게 하자. 앞으론 나의 선택과 결정을 세상 누구보다 더 존중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나를 지지하는 2등이 되는 거다. 지금부터 난 내가 셀렉한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나의 현명한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금부터 난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오늘 우리 땅 과연 합리적이고 올바른가? 나의 기준점에 부합을 하고 있던가? 내가 셀렉해도 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은 적어도 500평은 되어야 한다. 내가 셀렉해도 후회 안 할 땅은 적어도 효용성이 돋보여야 한다. 면적이 466평,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효용성의 서비스 면적이 240제곱미터, 73평. 이 정도면 내가 셀렉해도 진정성이 있겠다. 그치?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은 적어도 잠깐 스쳐도 제주도 바다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잠깐 스쳐도 바다가 보인다. 잠깐 한눈을 팔아도 비양도까지 보인다. 주변엔 온통 밭들뿐 높은 건물은 다음 생에서나 보일 것 같다. 이 정도면 내가 셀렉해도 진정성이 있겠다. 그치?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은 적어도 양쪽 면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난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막 좋아한다. 북동쪽으로는 지적공부상 10m폭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도 지적공부상
4m 폭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이면 각지. 이 정도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셀렉해도 된다.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은 건축허가 받기, 평원 공연해야 한다.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면 심기가 불편하다. 한림 삼리마을과 불과 300m 미만 모든 기반시설이 우리 땅 앞 도로를 지나간다. 평원 공연하게 편히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은 적당히 외로워야 한다. 허허벌판에 나홀로 덩그러니 텅 빈 곳을 지키려면 왜 굳이 그곳에 있겠는가? 난 적당히 외로운 것이 좋다. 엎어지면 인중 닿는 곳의 일주도로, 그곳을 지나 1.3km면 한림항이 존재하는 바다,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모든 생활 인프라가 존재하는 한림 읍내의 상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없니, 병원이 없니, 대형마트가 없니, 오히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 듯 하다. 이러니 셀렉해도 될 터이다. 지금까지의 조건과 여건을 따져보니 내가 셀렉해도 될 땅이었다. 아직도 망설여지는가? 아직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가? 믿어라 자신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론 누구보다 빨라야 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란 말이 있다. 어떠한 선택이 과연 합리적일까? 개인의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을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결국 개인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 돈 쬐끔 들여 많이 남아야 합리적이라는 것. 우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스마트 컨슈머라 부른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과연 누구나 스마트 컨슈머라 자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할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말이 좋아 합리적인 선택이지 결코 실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만 하고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생 재미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미도 1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기에 인정도, 유두리도, 정다움도, 양보도, 친밀함도 어쩌면 이 모두가 사라진 세상과 조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컨슈머를 자칭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됨으로써 사회적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이러한 삶이 좋아 보이는가? 어찌 보면 쉬운 말인 듯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참 쉽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린 이렇게 살지는 말자.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이라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 실수라는 것도 해봐야 되고 만족이라는 것도 해봐야 그것이 스스로가 내린 진정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많이는 못 벗어나지만 꼭 선명한 선택을 하려고 살지는 말자. 목적 달성이라는 틀에 선택을 넣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린 목적 달성이 아닌 실천의 의지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목표에 의미를 두고 살기로 하자.
목표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며 둥글둥글하게 살아보기로 하자.